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가 원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27에서 129페이지에 해당하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상이랑 기후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용어를 좀 먼저 알아보고 시작을 할게요. 기상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임의로서의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그날의 비, 구름, 바람 등의 날씨 상태를 나타낸 게 기상이고요. 그리고 기후는 어떤 거냐면 기후도 날씨를 얘기하는 거긴 한데 얘는 어떤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기상 상태를 기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상도 날씨고 기후도 날씨인데 기상은 하루하루의 짧은 스케일에서 날씨를 나타낸 게 기상입니다. 그리고 기후는 오랜 기간의 그 지역의 날씨를 평균적으로 낸 것이 기후예요. 그래서 기후는 좀 장기간에 걸쳐서 그 지역에 특별히 나타내는 평균적인 날씨 상태를 기후라고 하는구나 알아두시고, 오늘 배울 내용이 기후 변화죠. 그러면 이런 어떤 지역의 평균적인 날씨가 왜 변하게 되는지,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자연적인 게 있고 인위적인 게 있어요. 인위적인 거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화석연료의 사용 이런 것들 때문인 건데, 인위적인 요인은 이따가 간단하게만 볼 거고요. 자연적인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가 문제로 잘 나오고 중요한데, 이 자연적인 요인 중에서도 지구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지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문제로 잘 나오고 중요하니까 먼저 지구 내적인 요인, 지구 안쪽에서 일어나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만 간단하게 보고 중요한 외적 요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구 내적 요인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구 안쪽에서 기후를 변화시키는 현상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고요. 이제 지구는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개의 권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죠. 근데 지구 안쪽에 있는 권은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이렇게 4개가 지구 안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적 요인은 그 4가지의 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현상들로 인해서 지구 내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데 지구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시가 뭐가 있냐면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변화해가지고 지구의 기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륙이랑 해양은 서로 비열이 달라요. 대륙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버열 같이 써졌는데 비열. 대륙은 비열이 작고 해양 같은 경우엔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대륙은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차가워져요. 해양은 대륙에 비해서는 이제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대륙이 더 차갑고 여름에는 대륙이 더 뜨거워요. 그래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곳, 그 위에 있는 공기는 아래에 있는 이제 표면의 상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기의 이런 특징들이 결정이 되죠. 습하다거나 뜨겁다던가 건조하다던가 차갑다던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공기가 이제 특성이 결정이 되는데,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변하면 그 위에 있는 공기의 상태도 변하게 되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대륙이 그 위치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대륙 이동으로 인해서 그 위치가 이제 대륙이 아니라 해양으로 바뀌게 되면 그 위에 있던 공기들은 비열이 다른 물의 영향을 받으면서 평소 대륙이 있을 때랑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대기랑 해수의 순환이 평소랑은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기후가 변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로 인한 이런 대륙과 해양의 분포 변화로 인해서 기후가 변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화산 분출로 인해서 기후가 변할 수가 있는데,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화산재라는 게 방출이 돼요. 근데 이 화산재는 굉장히 가벼운데 태양빛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늘을 뒤덮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워낙에 가벼워가지고 하늘에
둥둥 떠가지고 잘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태양빛을, 그 화산 활동이 있었던 그 주변 지역을 태양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평소보다 태양빛이 적게 들어오면서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산 분출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그런 마그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의 기온이 살짝 올라가긴 하는데, 그건 그 당시뿐이고요. 이제 좀 장기간으로 보면은 화산 분출이 일어나고 나서 긴 시간 동안은 화산재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빛이 차단돼서 지구의 그 지역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산 분출도 기후에 영향을 주는구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기후가 변할 수가 있는데, 이제 주로 눈이나 빙하의 면적이 달라지면서 이 기후가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눈이나 빙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이 반사율이 굉장히 큽니다. 약 95%나 돼요. 근데 이렇게 태양빛을 잘 반사하는 눈이나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면 평소보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반사가 덜 돼서 지구로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눈이나 빙하의 반사율이 높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스키장, 뭐 스노보드든 아무튼 스키든 이런 눈 덮인 곳에 이제 겨울에 놀러 가면은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고글을 쓰는 겁니다. 고글. 이제 스키장은 눈으로 덮여 있는데 이렇게 눈에 덮여 있을 경우에 햇빛이 눈에 딱 닿으면 이게 거의 다 이제 눈에서 반사가 돼요. 근데 우리 눈은 이제 땅을 이제 보면서 스키를 막 타고 스노보드를 타죠. 눈을 보면서. 근데 그 눈으로부터 태양빛이 막 반사되니까 우리 눈에 다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눈이 굉장히 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고글을 써서 눈을 보호해 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키장에 가서 고글을 쓰는 이유가 눈으로부터 반사되는 햇빛을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눈이나 빙하의 면적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눈이나 빙하가 녹게 되면은 눈이나 빙하가 녹은 만큼 태양빛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는 처음에 그냥 인위적인 효과로 이제 지구가 살짝 뜨거워진 것 뿐인데, 그 뜨거워진 걸로 인해 눈 빙하가 녹아서 태양빛이 덜 반사돼서 다시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제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 자체로 온도를 높이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온도가 높아진 것 때문에 온도를 높이는 현상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지구 온난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거는 지구 온난화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눈이나 빙하의 면적이 변하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정도가 달라지면서 기후가 변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생물의 작용, 생물 같은 경우에는 호흡 그리고 광합성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이런 온실기체의 농도가 변화를 하면서 지구 기온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지구의 기후가 변하게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쉬운 내용들입니다. 이런 예시가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 내적 요인은 진짜 말 그대로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구 외적인 요인. 주로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우주랑 관련된 내용들인데, 여기 지구 궤도 요소의 주기적인 변화로 일어나는 기후 변화가 제일 중요해요. 문제로 잘 나오고요. 그리고 지구 외적 요인은 이런 궤도 요소 말고도 밀란코비치 이론 또는 태양 변동의 요인 해가지고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닥 그냥 알아두는 정도 보시고, 여기가를 좀 유념 있게,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 궤도 요소의 주기적인 변화. 자, 지구 궤도의 이제 궤도 요소로 인해서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구 자전축의 경사 변화, 그리고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식률 변화,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 세 가지가 있는데, 지구 자전축의 경사 변화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운 상태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 태양이 있고요, 이렇게 공전 궤도면이 있고
지구가 이 공전궤도면을 따라서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돕니다. 그때 이 공전궤도면과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이 자전축이 서로 90도인 게 아니고요. 이 공전궤도면으로부터 지구는 23.5도, 그 90도 각도로부터 23.5도 기운 상태로 자전을 하면서 이제 태양 주위를 돌아요. 그쵸? 이렇게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이 경사를 23.5도라고 이제 지구 자전축의 경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경사의 값은 현재 약 23.5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얘가 23.5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 4만 1000년을 주기로 지구 자전축의 경사가 21.5도에서 24.5도 요 사이 값에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라는 거는 특정 값에서 다시 이 특정 값으로 돌아오는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 자전축의 경사가 21.5도에서 24.5도까지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주기라는 거는 21.5도에서 출발한 애가 24.5도까지 기울어졌다가 다시 21.5도로 기울어지는 이 기간을 4만 10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5도에서 24.5도로 커지는 기간이 아니라 21.5도에서 24.5도로 갔다가 다시 21.5도로 돌아오는 기간, 이게 4만 1000년이라는 거예요. 주기라는 건 다시 되돌아오는, 처음 값으로 되돌아오는 걸 뜻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지구 자전축의 경사 변화가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봤더니, 지구 자전축 경사가 증가를 하게 되면요, 계절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각의 차이가 증가를 하면서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제 적도는 항상 더울 거고 이 고緯도는 항상 추울 거예요. 근데 이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도나 고緯도는 물론 항상 덥고 춥고 그러는데, 이제 중위도에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중위도 입장에서는 태양 쪽으로 내가 머리를 이렇게 향하면서 태양빛을 더 좁은 면적에 많이 쬐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내가 태양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을수록 내 머리를 더 태양 쪽으로 기울면서 태양빛 자체를 더 좁은 면적에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은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더 뜨거워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이쪽을 볼 때는 여름이죠. 근데 내가 반대로 됐을 때,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자전을 한다고 치면은 이 위치에 있겠죠. 여기는 지금 얘가 자전축이 이렇게 태양 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내가 태양 쪽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쪽에 있을 때는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비스듬히 태양의 빛을 피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공전을 할 때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태양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어서 자전축이 많이 경사질수록 태양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뜨거운 거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겨울이 오게 되면 태양의 빛을 피하는 쪽으로 들어 누우면서 태양빛을 피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게 더 많이 들어 누울수록 태양빛을 같은 양의 태양빛을 더 넓은 면적에 받게 되면서 이제 바라보고 있을 때랑 반대로 굉장히 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전축의 경사가 클수록 여름에는 더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 자전축의 경사 변화에 영향을 잘 보시면, 자전축의 경사가 증가를 하게 되면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에 더 더워지고 겨울에 더 추워진다라는 거. 이게 경사 변화에 대한 기후 변화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현상이냐면, 지구 공전궤도가 원형에서 완만한 타원 모양까지 변화하는 현상을 지구 궤도의 이심률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심률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이심률은 타원이 납작한 정도를 뜻합니다.
이 20률은 값이 클수록 타원 모양에 가깝고요. 값이 작을수록 원 모양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20률 변화가 굉장히 지구가 태양을 도는 모양이, 이게 태양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원 모양으로 태양을 공전을 할 수가 있고요. 살짝 20률이 커지게 되면은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20률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진짜 완전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이 될 만큼 변화를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거의 원 모양에 가까운 형태로 조금 20률이 변해서, 이건 과장해서 그리긴 했지만 약간 원 모양, 그리고 약간 타원인 모양을 이제 그 사이 값에서 변하면서 지구 공전 궤도가 그런 20률의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의 주기는 10만 년입니다. 10만 년. 굉장히 길죠. 지구 공전 궤도의 20률 변화는 주기가 10만 년. 어쨌든 20률이 변할 때 기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왜 영향을 주냐면, 자, 다른 거는 배제를 하고요. 공전 궤도의 20률만 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20률이 감소를 하면, 그러니까 원 모양이 되면, 이제 이렇게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가 약간 타원 모양이었다가 원 모양이 되면, 북반구에서의 여름은 더 더워지고요. 겨울은 더 추워지면서 연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현재 모습을 좀 먼저 알아둬야 되는데, 현재 거의 원형의 공전궤도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완전 원형은 아니고 어쨌든 타원형, 살짝 타원형이긴 해요. 근데 그거를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태양이고 이게 지구 공전궤도예요. 과장해서 그린 겁니다. 거의 원 모양에 가깝지만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자, 그때 지구는 이렇게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을 하고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여기를 하면 여기가 바로 적도가 되고 여기가 북극이 되죠. 북극. 그리고 이쪽이 남극이 되는데, 그러면 요 적도 윗부분이 북반구입니다. 북반구.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북반구의 상황을 볼게요. 요 모양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태양이 있고 약간 이런 타원 모양에다가 지구가 기운 거는 이 위치에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얘가 공전을 하게 되면 태양이랑 가까운 위치가 됐을 때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윗부분이 북반구, 여기서도 이 윗부분이 북반구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다시 오른쪽으로 갈게요. 보시면 여기다 다시 그려볼까? 이렇게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1번 위치랑 2번 위치 중에 북반구의 여름은 1번 위치인가 아니면 2번 위치인가 생각해 보실래요? 여기는 지금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고요. 1번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고 2번은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반구는 1번 위치일 때 여름일까 아니면 2번 위치일 때 여름일까? 여러분들은 2번 위치에서의 여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가까우니까. 근데 이거를 굉장히 지금 여기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그리고 여기는 태양으로부터 가깝게 그리긴 했죠. 아주 과장스럽게. 근데 이거가 결국에는 지구 공전궤도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거의 1AU라는 아주 먼 거리를 떨어져 있고요. 그게 공전궤도를 할 때 아무리 찌그러져 있다고 해도 결국에 1AU 값에서 거의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약간 결국에 먼 곳이 있고 가까운 곳이 있긴 하지만 그 거리가 막 여름과 겨울이 나타날 만큼 드라마틱하게 아주 멀고 아주 가깝고 그런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북반구의 여름을 결정하는 요인은 태양으로 이제 고개를 향하고 있느냐 또는 태양으로부터 고개를 반대로 향하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려볼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이 그림이라는 거, 태양이 있을 때 이렇게 공전을 하고 지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양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1번 위치일 때 북반구가 여름이다. 그리고 여기 2번 위치일 때 북반구는 겨울이다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반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남반구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태양으로 고개를 기울고 있는 쪽이 2번 위치입니다. 2번 위치. 남반구 입장에서는 이때 태양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태양을 등지고 비스듬히 이제 태양빛을 피하고 있는 상황. 이때는 태양빛을 향하면서 태양빛을 더 많이 받으려는 상황, 이렇게 됩니다. 북반구는 그 반대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태양 쪽을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태양으로부터 반대로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현재 멀리 있을 때,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여름이 되고요, 가까이 있을 때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남반구는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겨울이고 가까이 있을 때 여름이에요. 근데 이제 남반구 입장은 일단 알아만 두시고,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북반구의 입장을 봤을 때, 자, 20률이 감소를 하게 되면 북반구에서의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게 될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20률이 이거고, 이게 현재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20률이 작아진다는 건 이렇게 원형이 된다는 뜻이죠. 20률 감소. 근데 현재 북반구는 여기 1번 위치일 때 여름이 되고요, 2번 위치일 때 겨울이 돼요. 멀 때 여름이고 가까울 때 겨울인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가까울 때 겨울이고 멀 때 여름이라서, 지금 현재도 겨울에 엄청 춥고 여름에 엄청 덥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근데 그나마 이렇게 멀 때 여름이고 가까울 때 겨울이라서 그나마도 덜 덥고 덜 추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20률이 지구 자전축의 경사는 그대로 고정인 채로 20률만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 여름에 위치일 때, 여름에 위치일 때 원래 이렇게 멀 때 여름이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원형이 되면, 20률이 감소하게 되면 가까운 위치에서, 현재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서 여름이 되고요. 그리고 겨울은, 이 지우개로 살짝 지워볼게요. 현재는 이 빨간색 궤도에 있으니까 가까울 때 겨울인데, 이 파란색 궤도로 바뀌게 되면 20률이 작아지면 현재보다도 멀 때 겨울이 됩니다. 멀 때 겨울. 즉 북반구의 입장에서는 공전 궤도의 20률이 감소를 해서 원형이 되면은 더 더운 여름이 되고 더 추운 겨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진다 라는 거고요. 남반구도 언급은 하긴 할게요. 주로 북반구를 물어보긴 할 텐데, 남반구로 어렵게 문제를 낼 때 남반구를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자, 남반구는 여기서 겨울이고 여기서 여름입니다. 근데 20률이 줄어들게 되면 현재에 비해서 겨울일 때 더 가까워지게 되죠, 남반구 입장은. 그러면 남반구 입장에서는 20률이 작아지면은 현재보다는 따뜻한 겨울, 그리고 여름일 때 더 먼 곳에 위치하니까 현재보다는 덜 더운 여름이 돼요. 그래서 남반구는 20률이 작아지게 될 경우 연교차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용어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당장은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정리를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어가 생소하고 굉장히 이제 이해는 되는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천천히 제가 수업한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전궤도의 20률 작을수록 원형에 향한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 꼭 기억을 해두시고, 현재 살짝 타원이면서 이 멀 때 태양 쪽으로 기운,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위치다. 그래서 북반구는 멀 때 여름, 가까울 때 겨울인데
이심률이 줄어들게 되면 현재보다 가까울 때 여름이고 멀 때 겨울이 되면서 연교차가 커진다라는 거. 남반구는 그 반대로 연교차가 작아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몇 분 했지? 24분. 오케이.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차 운동 용어가 또 생소하죠. 근데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 지구 자전축이 회전하는 현상을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구 자전축의 경사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공전궤도의 이심률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지구 자전축이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현재 이렇게 공전을 한다고 했죠. 지구 자전축이 여기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공전 궤도는 고정시켰다고 봤을 때 이제 세차 운동만 일어난다고 보면은 얘가 공전 궤도는 똑같이 이 모양이고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진 게 아니라 괜히 지었네. 아까랑 똑같은 그림인데. 자,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얘가 이렇게 회전해서 이 위치에서도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겠죠. 세차 운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팽이를 돌리면 처음에는 팽이 돌리게 해본 적 없겠죠, 여러분들은. 근데 뭐 몇 명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해봤을 수도 있는데 팽이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잘 돌아가요, 처음에는. 근데 얘가 힘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 팽이 축이 있고 얘가 이 모양이었다가 요 모양이 됐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요 모양이 되면서 이렇게 살짝 빙글빙글 돌면서 나중에 요 모양이 또 됐다가 제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다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 팽이가 너무 이상한데 팽이를 빙글빙글 돌릴 때 팽이가 힘이 없어지면은 원래는 이게 하늘을 보면서 팽이의 이 손잡이가 하늘을 보면서 잘 돌아가는데 얘가 힘이 없어지면은 팽이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팽이의 이 회전축이 점점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에는 팽이가 힘이 없어지면 이렇게 누우면서 팽이의 그 회전이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축이 빙글빙글 도는 현상을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도 똑같이 그런 자전축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차 운동을 해요. 그래서 지구가 이 방향으로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전축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이렇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요 모양이 됐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아예 반대가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저 화면 안쪽으로 향하면서 자전축이 기울어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태양 쪽을 향하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화면 바깥쪽 우리 쪽으로 이 자전축이 향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태양 반대쪽을 향하고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겠죠? 모르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너무 길게 설명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자전축이 빙글빙글 도는 현상이 세차 운동이고 이거는 약 26,000년을 주기로 일어납니다. 현재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26,000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000년이 지나면 그 반대편인 요 모양이 되는 거고요. 주기라는 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그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26,000년 지난 거고 이건 13,000년 지났을 때 그 모습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세차 운동의 방향은 북극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여기가 북반구일 때 세차 운동이 이렇게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이렇게 태양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우리 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편이 되고 그 다음에 저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고 요 모양이 된다라는 이 빙글빙글 도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차 운동은 북반구에서 봤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세차 운동은 어떤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라고 봤더니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고 원일점에서 여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일점은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위치, 그게 근일점이고요.
원일점은 태양으로부터 먼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먼 위치.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 기억하라고 한 거 있죠? 여기 왼쪽 그림 다시 그릴게요. 태양이 있을 때 공전궤도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타원 모양으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위치일 거고 여기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겠죠. 여기가 바로 원일점이 되고 여기가 바로 근일점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북반구는 현재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원일점에서 여름이고 근일점에서 겨울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 세차운동 영향으로 갈게요. 현재 북반구가 근일점에서 겨울이고 원일점에서 여름이라 연교차가 작은데, 자, 다른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세차 운동만 고려를 한다면 13,000년 후에는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가 될 거고, 그러면 북반구의 연교차가 커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향을 무시하고 세차 운동만 고려를 한다면 13,000년 후 북반구는 현재보다 더 더운 여름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 한 번만 설명할게요. 짧게. 금방. 뭐 눈치채는 학생도 있겠지만 왜 더 더운 여름이 되냐? 세차 운동만 고려를 했을 때. 세차 운동만 고려한다는 거는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는 그대로 냅둘 거고 자전축 경사 각도 그대로 23.5도로 둘 겁니다. 단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자전축을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그린다라고 했을 때 13,000년이 지나면 세차운동에 의해서 자전축의 경사가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북반구의 입장에서, 자, 여기 멀 때 여름이에요. 북반구는. 그리고 가까울 때 겨울입니다. 태양을 향해 있을 때 여름, 태양으로부터 비스듬히 누워있을 때 겨울이에요. 자, 근데 세차운동이 진행돼서 13,000년 후에 지구 자전축이 반대가 된다면, 자, 북반구, 태양으로부터 눕혀져 있는 이 위치가 겨울이 되죠. 근데 원일점입니다. 여기가 원일점에서 겨울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근일점에서 태양으로 향해 있으니까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현재고 이게 13,000년 후인데, 자, 세차 운동만 고려를 했을 경우 13,000년 후에는 현재보다 여름이, 북반구는 현재보다 여름이 더 더워질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북반구만 얘기를 안 하고 남반구를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반구는 현재 여기 보시면 현재 원일점에서 겨울, 근일점에서 여름입니다. 하지만 세차운동이 진행돼서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다면 13,000년 후에 자전축이 반대가 된다면 남반구는 이렇게 멀 때 태양으로 향했으니까 이때가 여름이고요. 원일점에서 여름,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근일점에서 겨울이 되죠. 남반구의 입장은. 그래서 세차운동이 진행돼서 13,000년 후가 된다면 남반구는 현재보다 여름이 더 뜨거울 것인가? 좀 덜 뜨거울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보다 먼 위치에서 여름이 되니까 남반구는 시원한 여름이 되는 거죠. 세차운동만 고려해서 13,000년 후가 된다면. 이것도 지금 머릿속에서 복잡할 거예요, 여러분들. 야, 뭔 소리야 하실 텐데 어렵지 않거든요. 자전축이 훼손을 해가지고 결국에 반대가 되는 상황을 본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냅두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양입니다. 태양에 있을 때 약간 이런 타원형의 공전궤도가 있고 지구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현재 모습 꼭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럴 때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여름, 근일점에서 겨울이구나. 그렇다면 20률이 감소를 한다면
연교차가 커질 거고, 가까울 때 여름이고 멀 때 겨울이 되니까 추운 겨울, 더운 여름이 될 거고, 북반구 입장에서는 뭐 세차 운동이 진행된다면, 공정 궤도는 그대로 둔 채 세차 운동만 진행이 된다면, 이제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고 근일점에서 여름이 돼서 더 더운 여름, 더 추운 겨울이 되겠구나, 북반구 입장에서. 남반구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각각의 영향에 따라서 다른 거는 같이 고려하라고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문제에서 다 고려한 걸 풀려면 이제 단순히 우리가 문제 이 종이 가지고 풀 수는 없고, 막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할 테니까 어쨌든 하나의 영향만을 주고 다른 건 뭐 무시한 채 이거의 영향만 따져라, 이런 식으로. 그때 뭐 연교차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텐데, 그게 북반구를 물어보고 있는지 남반구를 물어보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서 고려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이 어려우면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는데, 질문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 어려운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지구 외적인 요인, 이제 지구 궤도와 관련된 걸 봤고요. 그 다음에는 밀란코비치 이론이랑 태양 변동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쉬워요. 밀란코비치 이론은 우리가 각각 지금 지구 자연축 경사 변화, 지구 공전 궤도 20일 변화, 지구 자연축 세차 운동, 요거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각각의 영향만 봤는데, 이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은 지구 자연축 경사 변화랑 20일 변화랑 세차 운동을 다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지구 자연축 경사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추워졌다 뜨거워졌다 하네, 뭐 20일 변화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지구 기온이 변화하네, 세차 운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뭐 지구 기온이 변화를 하네. 그러면 이렇게 기온이 변한 것들 다 더했더니 결국에 통합은 뭐 이런 시간 흐름에 따라 뭐 이런 지구의 기후의 변화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세 개를 통합해서 그냥 결국에 지구 기후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변화를 하게 될 거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한 게 그냥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계산해서 밀란코비치 이론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결국 앞서 배운 요 세 개를 통합해서 기후변화를 예측해 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란코비치 이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태양 변동 요인, 요거는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태양 표면의 흑점 개수는 11년을 주기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해요. 그리고 11년마다 흑점의 극대기가 나타나는 거죠. 주기라는 거는 그 위치로 다시 되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장 많았을 때 이후 11년이 지나면 다시 가장 많은 때가 되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흑점수가 많을 때는 태양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흑점수가 많은 날 지구의 기온을 잘 보면 11년마다 증가하는 그 기후변화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태양활동이 활발하니까 태양활동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가 따뜻해진다라는 겁니다. 11년마다 태양 때문에 따뜻해진다. 마지막, 기후변화의 인위적인 요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이런 온실가스가 증가를 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뭐 산업시설 및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 그러니까 먼지라는 겁니다. 대기 먼지, 이런 먼지가 태양에너지를 반사한다던가 구름의 산란 효과를 증가시켜서 지구의 기온을 감소시키는 요인도 있기는 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대규모 산림 제거와 산불, 그런 걸로 인해 식물의 광합성 감소가 일어나가지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으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온실효과 일어나는 지구 기온이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인위적인 요인으로도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고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죠. 인간에 의해서 지구의 기온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지구의 기온을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요 화석 연료 때문이다 라는 거죠. 화석 연료.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가 워낙에 심각해지다 보니 현재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화석 연료를 줄여서 뭐 친환경 연료,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요새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할 때 더 자세히 할 테니까, 어쨌든 이런 화석 연료의 상용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진행돼서 우리 인간 손으로 기후를 변화시키기도 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